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인원들이 좀 바뀌었네. 다른 분들이 안 들어왔네. 자, 오늘은 저번 주까지는 뒷목과 뒷심의 형성에 대해서 뒷목과 뒷심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어, 이번 오늘 강의는 이 이 항목들이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 요 바른자세 PPT 채용 분석 설문지에 대해서 지금 1강, 2강, 3강, 4강이 이거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문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계속 우리가 자, 도장에 아이가 들어오면 어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술을 가리키는 지도자인데 무술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은 뭐냐면 몸을 예, 몸을 가리키는 지도자거든. 근데 몸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인데 몸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해. 몸 공부를 안 해, 몸 공부를. 어, 몸을 치료하는 의사는, 몸을 치료하는 의사는 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몸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은 예를 들어서 요가나 필라테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몸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은 몸 공부를 별로 안 해. 근데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몸 공부를 좀 하죠. 그 친구들. 예,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몸 공부를 해요, 지금은. 많이 하더라고, 다니면서.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운동 지도자들은 몸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태권도, 줄넘기, 합기도 뭐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뭘 배우냐면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술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태권도 기술, 합기도 기술, 줄넘기 기술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그냥 몸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도 약간의 그거를 바꿔야 돼. 이게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우리 태권도를 가리키는데 부모가 태권도 체육관에 왜 보냈냐고. 그러면 부모가 체육관에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 보내는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거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집에서만 계속 앉아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TV만 보고 앉아있고 뭐 컴퓨터만 하고 있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 이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요즘에 어디 뛰어놀 데도 없고 야 그래서 너 체육관에나 좀 가라 해서 보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운동을 가리켜야 이 아이가 건강해질까,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근데 몰라. 어떻게 가리켜야 건강해지? 왜 이걸 모르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기술만 가르쳤거든. 그게, 준 줄 알았어. 그냥 이 기술 가르치다 보면 애들 다 건강해져. 왜 튼튼해지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튼튼해질 수 있는 아이만 튼튼해지는 거야. 튼튼해지지 못하는 아이들은 중간에 체육관을 다 그만둬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왜냐면 몸이 약하거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던 뒷목과 뒷심이 안 좋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 체육관에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술만 가리키는 것들을 생각했지 몸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약간 달라 그래서. 그래서 여태까지 수없는 지도자들이 왔다 갔지만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줄넘기의 기술, 태권도의 기술
이런 것만 지도하는 것이 주였지, 몸을 어떻게 개선시킬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그 지도자들이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한번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 갈수록 도장들이 지금 어려워지거든. 그전처럼 애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장의 수나, 그 다음에 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 뭐, 이 스포츠 하는데, 뭐, 축구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의 경쟁이란 말. 예, 우리의 경쟁 상대인데, 이런 것들, 경쟁 상대들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얘들은 줄고 있어. 그래서 이 도장 산업들이 갈수록 지금 어려워진다. 그러려면 남들하고 완전히 뭔가가 달라야 되거든. 뭔가가 완전히 달라야지. 도장 운영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몸 공부를 해야 돼. 완전히 우리가 그 컨셉을 달리하려면 예, 컨셉을 달리하려면 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몸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건 자,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예, 골반이 틀어져서 그렇다. 골반이 변이가 있다. 골반에 변이가 있다. 그래서 척추가 틀어지면서 뭐 디스크가 생겼다. 디스크가 생겼다. 자, 여기에서 허리 아픈 원인은 뭐죠? 골반의 변이면서 디스크죠. 그죠? 허리가 아픈 원인은 자,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래. 그래서 얘가 원인이죠. 디스크가 원인이죠.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원인이 디스크니까 병원에서 뭘 치료해요? 디스크 치료하죠, 디스크.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예. 그 다음에 저기 교정원 갔더니 골반에 변이가 있다. 골반을 교정하겠죠. 아, 이거 교정해야 된다. 한의원 갔더니 추나요법 해서 예,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료를 해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는 원인이 디스크니까 여기서는 원인이 골반 변이니까 치료를 했죠. 원인이에요, 이게. 자, 골반이 틀어져 있고, 뭐, 다리가 다르고, 척추도 휘고, 어깨 높이도 다르고, 요게 이제 몸의 형태적인 변화, 골반 변이. 골반 변이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했어요. 그래서 골반을 교정을 했어요. 근데 골반 교정을 해야 될 정도로 골반은 왜 틀어졌을까요? 이걸 안 물어봐. 이걸 안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골반이 틀어져서 골반을 교정을 받아야 될 만큼 골반 변이가 생겼는데 이거는 왜 틀어졌냐고. 이거 왜 틀어졌어요? 왜 틀어져요? 생활 습관 때문에 예, 예. 틀어지고. 바르지 못한 자세를 계속하니까 예를 들어서 짝다리를 짚거나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거나 옆으로 자거나 이러면 골반 변이가 생겨요. 바로. 그죠? 그러면 자 골반을 교정을 해서 추나요법이나 뭐 골반 교정하는 데 가고 카이로프라틱 뭐 이래서 골반 교정을 했어. 그래서 맞춰줬죠. 딱 맞춰놨어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떨까요? 집에 오면 이것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또 이 자세를 하고 또 이거를 하죠.
그러면 골반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예. 자, 골반 교정을 해서 바로 맞춰놨더니 바로 그날 집에 가자마자 짝다리를 짚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평상시에 생활 습관대로 하면 골반이 교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을 안 한다고. 예. 그래서 디스크가 왜 생겼냐? 이게 디스크, 허리 아픈 원인이 디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스크가 왜 생겼냐 이거야. 골반 변이는 왜 생겼냐.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이 자세만 안 취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딱 여기 이게 예? 예.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골반이 틀어졌어. 그러면 내가 이 자세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옆으로 자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골반이 제대로 잡힐 거 아니야. 근데 저거를 안 할 수 있어요? 저걸 왜 하고 있죠? 이거 자세를 왜 하고 있어요? 편하기 때문에 네.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왜 누워 자요?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자면 잠이 안 와요. 허리가 불편해갖고. 허리가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예민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몸을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옆으로 자야 편하거든. 근데 이렇게 자면 맨뚱맨뚱해요. 이 요추를 잡아 당기거든요, 허리를. 허리뼈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자는 거예요. 그 옆으로 자니까 다리를 옆으로 돌려서 자니까 예, 그게 편하니까 글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세를 하면 골반이 바로 틀어져요. 왜 이게 편하냐 이거지, 이 자세가. 이 자세가 왜 편하냐. 이 자세를 그러면 내가 왜 하고 있냐 이거지. 이 자세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자세를 왜 하고 있냐고, 이 자세를. 이 자세들을 내가 왜 하고 있냐.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뒷목하고 뒷심이에요. 뒷목하고 뒷심에 문제가 생겨서 뭐가 있었죠? 코어가 약해지죠. 그죠? 뒷목과 뒷심이 문제가 생겨서 코어가 약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코어가 약해지니까 배심이 있어요, 없어요? 배심이 없어요. 꼬부라져요. 자, 그다음에 꼬부라지니까 이렇게 꼬부라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한쪽으로 기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근육의 밸런스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의 밸런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그 앞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행경막하고 그다음에 앞쪽으로는 장요근, 뒤쪽으로는 요방형근, 행경막하고 다 바로 붙어 있다고. 요통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근육. 이 근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장요근이 짧아지면 장요근은 여기에다 그려드릴게요. 자, 허리뼈에서 대퇴골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짧아지게 되면 다리를 누우려면 다리를 쭉 펴고 누워야 되잖아요. 다리를 쭉 펴고 내면 또 요추뼈를 잡아 하겠다. 당겨요, 이렇게. 요추뼈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옆으로 딱 눕히면 장요근이 낭창낭창하죠. 똑바로 누우면 쭉 잡아 당기니까 힘들지만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근육이 탱탱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한 거 옆으로 누우면. 그래서 코어 근육이 약해지고 코어 근육이 약해지니까 그것에 의해서 경직이 되고 장요근이 경직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옆으로 자는 거예요. 요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이렇게 해요.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 그래요?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디스크가 있대요. 디스크는 왜 생겼을까요?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그렇죠. 이런 요방형근이나 장요근이 수축되게 되면 이 압력이 증가되면서 예, 디스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생이 돼요. 그러면 골반 변이는 그러면 왜 생기고 이 장요근과 요방형근은 왜 굳어졌을까요? 자세가 안 좋아서요. 그렇죠. 자세가 안 좋아서요. 그러면 골반만 교정해 드릴까요? 자세를 교정해 드릴까요? 네? 근데 이 자세는 왜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요? 이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이거 교정해 놓으면 집에 가면 이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세를 교정하려면 근본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골반만 교정해 드릴까요? 자세를 교정해 드릴까요? 자세를 교정하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본에서부터. 이거를 알면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교정만 해달라고 할까요? 이거는 집에 가면 가정, 펑 틀어지는데 여기서부터 해달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한의원 가야 돼요? 교정원 가야 돼요? 교정원 가야 될까요? 자세 교정하는 데를 가야죠. 그죠? 예. 자세 교정하는 데를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거 교정해 주는 데가 없어요. 자세 교정해 주는 데 봤어요?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이런 거 하는 거지 자세 교정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세 교정하고 자세하고 체형하고 우리가 봐요. 체형은 몸체자에다가 형태를 이렇게 몸의 형태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 체형은 뭐였냐면 내가 뚱뚱하냐, 홀쭉하게 말랐냐, 근육질이냐 이런 것들을 체형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깨 높낮이가 다르다. 이것도 뭐냐면 몸의 형태적인 변화니까 이것도 체형으로 봐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세 교정은 어깨 높이가 이렇게 다르다고 그래갖고 이게 내가 이게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몸의 형태적인 변화, 체형인 거지. 자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누워 있는 자세, 누워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자세, 그죠? 서 있는 자세,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자세, 뛰는 자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세라고 그러지. 어깨가 틀어져 있고 뭐 어깨 높낮이가 다르고 골반이 다리 길이가 다르고 이런 거를 자세라고 그러지 않아요. 누워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뛰는 자세, 걷는 자세 이런 걸 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 컴퓨터 하는 자세, 누워서 자는 자세, 누워 있는 자세, 걷는 자세, 뛰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뒷목과 뒷심에 의한 코어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자세의 변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교정하려면 자세 교정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도장 가야 됩니다. 도장. 자세 교정하려면 도장 가야 돼요. 도장. 근데 부모님들이 자세 교정을 하려고 도장을 안 보내. 왜 그래요? 우리가 한 번도 홍보를 안 해봤거든. 여태까지 몸 공부를 해본 지도자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아져야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좋아지면 아이들이 다 건강해져요. 뒷목과 뒷심.
근본 자체가 좋아지면 아이들이 다 건강해진다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운 것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운동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질 건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코어가 발달이 안 돼요. 뒷목과 뒷심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뒷목하고 뒷심에다가 뒷심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가장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우선이 되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져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라도 다 조금씩 조금씩은 다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개선 방향들을 알고 아이들을 지도하면 예, 부모님들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체육관에 컨셉이 바뀌어요. 완전히 컨셉이. 아, 여기는 이런 거 하는 도장. 그래서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정해주고 있잖아요. 교정을.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골반 교정, 척추 교정 이런 거는 우습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는 하루만 맞출 수 있어요. 한 번이면. 근데 당신은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이거 하러 오셨어요? 그럼 교정하시는 데 가세요. 이거 하려면. 근데 저는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자세 교정하는 데예요. 제가 여기가 한국 바른자세진흥원입니다. 자세 교정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교정하는 대로 갈까요? 저를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원인에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쭉 설명해 오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등이 굽었어요. 거북목이 있어요. 라운드솔도가 있어요. 아, 막 핸드폰 하는데 막,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걸 안 할 수 있냐고. 근데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자세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 건강을 해치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뭐 정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시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가 다른 쪽으로도 좀 더 운동하는 데다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훨씬 그쪽으로 더 빠져든단 말이에요. 핸드폰 하는 것보다. 그러려면 뒷목, 뒷심, 코어가 강화가 되면 몸에 활력이 돌면서 운동하는데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내가 해낼 수 있는 기술,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막 자꾸 습득하고 남들보다 막 빨리 운동도 배우고 그러면 당연히 즐겁겠죠. 근데 그런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타고난 아이들은 장애에 따라오지만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선언을 좀 길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길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문지를 가장 먼저 받게 되면 자, 뒷목과 뒷심이 우리가 9번하고 11번에 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9번은 뒷목, 뒷목, 얘는 뒷목을 대표하고요. 얘는 뒷심을 대표한다. 예, 뒷심을 대표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유, 9번하고 11번에 체크를 안 했어. 9번하고 11번에는 체크를 안 했는데, 어, 체크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체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뭐 이쪽에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일단은 뒷목이 아주 강하지는 않는데
뒷목이 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1번에도 없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도 뒷심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하지는 않다. 강하지는 않다. 근데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다 표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꼭 물어봐야 돼. 왜냐면 변비 설사 변을 가능해 본다. 이거를 본인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본인이 이걸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바깥으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예. 그래서 없다라고 표시하는 아이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다 표시를 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에 변 몇 번 봐? 그러면 두 번, 세 번 본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장이 약하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예. 변은 하루에 한 번만 봐야 돼. 세 변을 본다는 거는 굵은 변, 바나나 변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소화 능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볼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뭐 두 번, 세 번 본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나나 변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체한적이 있다. 근데 이쪽에 별로 표시가 안 했는데 여기다 표시를 해놨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한적이 있다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 근데 체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강하게 예, 뒷목이 굉장히 심한 친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라고 하면 예, 뒷목이 아주 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강약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꾸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 목적이에요. 운동 목적. 운동 목적은 관리 목적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뭐 기성장이냐 그쵸 체중 관리냐 예. 자세 교정이냐 이런데 여기 있으면 여기다 표시하시면 되고 없으면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다가 없는 우리 아이는 밥을 잘 안 먹어요. 허약해요. 허약해요는 어디다 할 것 같아요? 체력 향상에 나겠죠. 사람들이 허약한 아이다라고 하면 체력 향상에 날 것이고 밥을 잘 안 먹어요. 이렇게 특별한 것들이 있으면 예. 그다음에 뭐 특이사항 같은데 뭐 멀미를 뭐 자주 한다든지 차 멀미 한다든지 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제가 저기 그 물어본 것 중에 어 중학교 올라가면 형들이 뭐삥 뜯는다고 돈 뺏는다고 엄마가 너 운동 꼭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보냈다고 그런 아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조금 이제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체대 입시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예, 뭐 선수를 하고 싶어서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픈다든지 뭐, 얘 같은 경우는 자세가 좀 안 좋아서 거북목이 있다든지, 예? 자세가 너무 막 구부정하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쓰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봐야 돼. 그거를 꼭 받아봐야 돼. 그래서 쓸 때 가장 먼저는 이게 중요하다. 아셨죠? 여기. 어디로 가봤어? 그 다음에 그 운동 목적은 꼭 하나 쓰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참고사항에는 아이가 뭐 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 어디가 또 뭐 특히 뭐 좀 운동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지도자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신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음. 그래서 의외로 가끔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아이들도 가끔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적고 나머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자주고요.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가끔, 6개월에 한 번도 없었으면 없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 가지 분석하는데 첫 번째 게 우리가 지금 체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체질 분석. 근본적인 체질 분석. 근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뭐 60대 넘어가신 분들, 6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체질이 아니죠. 체질이 바뀌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9번하고 11번에서 체크했으면 그런 분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게 그런 분들은 특히 5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중고등학교 때도 이랬어요? 물어봐야 돼. 어렸을 때도 이러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몸 상태가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이야.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20대까지는 이게 딱 맞아요. 20대까지는. 30대가 넘어가면 약간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예. 그 20대, 30대까지는 이게 딱 맞아.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잘 맞아. 근데 여기 그 9번, 11번에 체크했으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니까 좀 빨리 우리가 좀 개선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체형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체질하고 여기는 그 체형을 보는 거고 요 위에는 요 밑에는 체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과 체형을 내가 만져보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시고 요게 어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자, 1, 2, 3, 4번. 자, 1번 두통이 있다. 후두하고 흉쇄유돌구 문제인데 요즘에 지금 그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어지럼증, 참을미, 아니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뭐 구토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숨이 좀 가쁘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오는데 일단은 흉쇄유돌근의 문제예요. 여기 흉쇄유돌근의 문제고 여기에 흉쇄유돌근의 문제가 있게 되면 자 여기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예요. 흉쇄유돌근의 문제가 있으면 눈 쪽 주위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이마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두통 통증이 앞으로 와요. 네. 그래서 두통이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야 되겠지. 어느 부위가 아파? 뭐 이마가 아파. 나는 옛날에 아파본 적이 없어서 이마가 아프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관리를 많이 하다 보면 어디가 아프세요? 그때 저 여기가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마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마나 이 전두통이 아프다고 하세요. 자, 요거는 흉쇄유돌근 F형의 문제다. 그 다음에 여기 F형을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기 뼈인데 여기 요 뼈 있죠 뼈 여기가 이제 행돌기예요. 행돌기 바로 뒤쪽에 여기가 이제 풍지열이에요. 행돌기 바로 뒤쪽 풍지열. 이 풍지열이 아프다고 하면 이 풍지열이 아픈 사람들은 축두근이 아파요. 축두근. 편두통. 편두통. 여기 편두통. 여기가 아파요. 이쪽이 아파요. 그럼 여기가 굳었겠죠. 이쪽이 아파요. 그럼 여기가 굳어 있는데. 자, 편두통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판상근 쪽에 뒤쪽하고 여기 판상근에 여기하고 천주혈 뒤통수에 보면 두 근육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두 근육이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승모근이 올라가고 후두골에 달라붙어요.
승모근이 올라와서 후두골에 달라붙어 있는데 그 승모근이 올라오는 중앙자리, 예, 거기가 천주열이에요. 천주열. 예, 천주열. 요게 아프게 되면 이렇게 머리 꼭대기 두정통, 두정통. 그다음에 이제 뒤통수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골이 땡긴다. 이런 분들은 이제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뒷골이 땡기는 것들은 어깨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아이들한테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통증이에요. 성인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자, 1번은 아시겠죠? 1번. 통증이 이렇게 양상이 나타난다. 자, 두 번째, 어지럼증 참음이 현기증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것도 흉쇄 유돌근의 문제예요. 흉쇄 유돌근의 문제. 아까는, 두통이 나타난다는 거는 후두하근의 문제고, 흉쇄 유돌근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어지럼증 참음 현기증은, 네, 흉쇄 유돌근의 문제. 이게 이제 F혈이죠. F혈의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럼증, 참음이 현기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하냐면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뭐냐면 음식을 맛으로 먹지 않고 냄새로 먹어요. 냄새로. 그래서 냄새를 엄청 기가 막히게 맡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비린맛, 예,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맡아요. 그래서 삐릿한 냄새를 맡으면 그 음식을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안 안 먹고 먹고 싶죠. 싶습니다. 안 먹고 싶죠.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겠죠. 그 음식을 안 먹어. 안 먹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애들을? 편식. 편식한다, 편식. 자, 그래서 2번에 자주라고 표시를 하는 아이들은 비위가 굉장히 약기 때문에 편식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딱 체크한 아이들 보고 어머니한테 아유, 냄새를 그냥 개코네, 개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네. 그러면 엄마들이 놀래요. 아유,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서 집에서 막 있었던 얘기들을 막 해줘요. 자, 그래서, 어지럼증 참음이 현기증이 난다는 것들은 편식을 많이 하니까, 어디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흉쇄 유돌근, 풍요를, 자, 오늘, 그, 에버랜드로, 아이들 데리고, 오랜만에 야외 수련 가는데, 예, 막 편식하는, 아니, 참을매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면 또, 또 오바이트 할 것 같아. 참을매 하는 아이들. 여기 귀 밑에 붙이고 오잖아요, 귀 밑에. 아니면 멀미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뭐예요? 버스 타기 네. 전에, 여기 냅다 풀어라. 여기 냅다 비벼. 예. 여기 냅다 비비고, 그 다음에 차에 탄 다음에 핸드폰 못하게 하시고, 예. 핸드폰 못하게 하고, 그냥 편하게 뒤로 목 기대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자주 비비라고 그러세요. 거기가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예, 멀미를 하고 그 구토를 하게 되고 구토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날 하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예방시킬 수 있고요. 그 아주 심한 아이들은 미리 풀으세요. 미리. 차 타기 전 미리. 그리고 그 멀미 자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만 타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차만 타면 자요. 그래서 자기는 멀미 안 한다고 얘기해. 차만 타면 자니까. 근데 차만 타면 넌 자잖아. 그게 멀미야. 차만 타면 자는 아이도 멀미야. 자, 그 다음에 코피가 난다. 코피가 나는 거는 후두학은 문제예요. 자, 코피가 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코피가 나는 것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후두학은의 문제인데, 어, 맞아서 코피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맞아서 코피가 나는 거. 근데, 가만히 있다가, 막 코피 막 쫙 흐르는 아이들 있어요. 김태희 관장님 이런 애 못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이 후두하근의 문제야. 근데 이렇게 코피가 나는데 찔끔 흐르는 게 아니지, 이런 아이들은. 막 계속 나지, 그냥. 심한 아이들은 막 줄줄줄 흘러요. 저 새끼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생각할 정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이제, 해주는 게, 소음 냈다 쑤시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혈시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터진 것이 지혈이 안 되면 거기를 지져버려요. 근데, 그게 자주 오는 아이들이 이 후두하근이 약해서 그래요, 후두하근이. 후두하근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극돌기 옆에 여기 행돌기 부위를 막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풍지열에서부터 천주열까지를 아주 강하게 눌러버리세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기할 때도 가르쳐 주겠지만 이거는 거의 한 방이에요, 한 방. 아주 심한 아이들도. 네.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거다. 그 다음에 잘 때 이를 깎게물거나 이를 간다. 얘도 어깨 승모근의 TP 1번이고요. 밑에 있나? 어, 자, 승모근 TP 1번이고, 나중에도 설명할 테니까. 여기 승모근 TP 1번이고, 얘가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 풍지혈을 건들게 되고, 풍지혈을 건들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있는 요 그림이 뭐냐면 축두근이에요, 축두근. 이 축두근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합선들을 다 감싸고 있어요, 지금 봉합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축두근을 감싸고 있는데 얘를 꽉 쥐어버리니까 뇌가 이렇게 벌어지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뇌 호흡이 안 돼. 뇌 호흡이 안 되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꽉 깨물거나 이를 가는 거예요. 예. 여기 돼. 이렇게 이를 꽉 깨물거나 이를 가라. 이 축두근을 풀기 위해서. 이 축두근을 풀기 위해서. 어, 그렇죠. 이렇게 축두근을 풀기 위해서 이를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야? 축두근의 문제니까. 오늘 밤에 내가 피곤해. 이런 사람들은 피곤하면 되게 많이 갈거든요. 이를 꽉 깨면 이를 막 부닥부닥 간다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전에 축두근을 냅다 비벼. 이 축두근을 냅다 비벼. 이 죽두근을 냈다 비비면 밤에 이갈이 안 해요. 자, 근본 원인은 어깨에서부터 어깨, 풍지혈, 축두근, 그다음에 교근 이걸 이제 한꺼번에 다 풀어줘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운동으로 풀어야 되니까 어디 부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할 때는 우리가 약간 손으로도 자극을 줘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거의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운동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들한테 설명할 때도 집에서 이렇게 자주 비비세요 이런 것까지는 가르쳐 드리는데 꼭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되니까 운동법을 가르쳐 줘야 돼. 이런 아이들은 이런 운동이 좋아요라고. 왜? 여러분들은 운동 지도자 전문가잖아요. 운동을 지도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운동요법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런 운동이 좋아요라고. 이런 아이들은 이런 운동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운동들은 어디서 해야 돼? 도장에 와야지. 예. 좀더 전문적인 운동들은 도장에 와야지. 집에서 하는 거는 예방, 좀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늘 개선시키려면 도장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멀미 현기증 나오죠. 편식한다는 거. 비위가약하기 때문에 편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후두하근하고, 그 다음에, 견갑골근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코피가 난다. 그 다음에, 축두근이 굳어지고, 교근 쪽으로. 이 축두근을 풀기 위해서 이갈이를 한다든지 이를 깎 깨문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근에 TMJ가
TMJ가 생기면서 여기 저 광대뼈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수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 잡아주면 좋겠죠. 왜냐면 이게 그 계속 가거든, 이게. 나이 먹어서도 계속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깨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 그다음에 교근, 뭐 세수할 때 아침에 세수할 때 여기 좀 이렇게 주먹 쥐고 좀 비비 세우고 교근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TMJ하고 턱관절 디스크 이런 거 다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여기가 이제 그 경직되게 되면 치아 쪽으로 가고 있는 신경이 다 눌리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게 되면 자연 발치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30, 40대, 50대 넘어가면은 벌써 막 충치나 뭐 여기 풍치 이런 것들이 와갖고 임플란트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면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자,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 들건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 자주 피거나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어깨 근육인데 우리가 그 뒷목에서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뒷목에서 뒷목에서 요거 타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요게 지금 어깨 근육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뒷목 자체가 우리 여기가 이제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목 어깨가 자꾸 힘을 주게 되고 목 어깨가 자꾸 힘을 주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예, 증상들이 저, 어, 증상들이 밑에 보면 예, 증상들이 소화기계가 약화가 되고 호흡기가 약화되니까 허약 체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보면 목 어깨가 엄청 경직돼 있다. 굳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엄청 우리 도장에 산만한 아이가 있다. 그런 아이들도 어깨 꼭 만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저 도장에 완전히 비만이 있다. 이 아이들도 어깨를 만져보세요. 이 아이들이 다 어깨를 엄청 아파해 합니다. 허약체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은 어깨 만지면 못 만지게 해요. 막 이래요. 못 만지게. 네. 만져보셨어요? 예, 저는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못 만지게 하지? 그러니까 간지러움을 많이 타나? 예. 아니 막 간지러워요. 그랬는데 이 간지러움을 타는 것도 다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만져봐서 모르는데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도 어깨가 굉장히 경직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은 절대 어, 주물르거나 막 털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손만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주물러도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손만 올리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기혈순환이 막 돌거든요. 그러면서 염증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통증의 감정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간지럼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아이들은 어깨를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고 일단은 느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어깨가 많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그림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목 그림. 이 예, 굳어져 있으면 여기 견갑골 뼈를 지나 다 내려오잖아요. 이 견갑골 뒤쪽이 뭐냐면 천식 있는 아이. 천식. 그래서 좀만 저기 하면은 병원 간다고 채권 안 나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디 하냐면 여기 흉골 있죠, 흉골. 흉골 뼈. 그다음에 요즘에 감기 있잖아요, 감기. 요즘 감기들이 이 기침하는 감기들을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코도 안 나와.
기침만 해, 막, 밤에 막 죽으려고 그래, 막. 자, 그런 사람들은 흉골 푸세요, 흉골. 여기에서부터 오목가슴 있는 데까지. 얘가 이제 왜 흉골을 풀어야 되냐면, 이 폐로 가고 있는 혈자리가 이 흉골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자, 그냥 혈자리를 몰라. 그냥 냅다 푸세요. 10번씩 비벼요, 한 군데. 풀고, 여기 10번 비비고, 또 위에 10번 비비고, 또 여기 다 비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견갑골 뼈, 예, 견갑골 뼈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죠. 가운데는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쫙 있고, 견갑골 뼈 쪽에 그 뼈 따라서 여기를 막 푸세요, 여기를. 요거 몇 번 풀어주면 그 기침 안 해요. 충골하고 뒤에만 냅둬 푸시면. 자, 천식 있는 아이들은 이게 되게 아프니까 주먹 쥐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예, 손바닥으로 살살살, 저기 요 갈비뼈 여기도 그런 아이들은 되게 아파하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자, 소화기계가 약해지고 호흡이 안 돼요.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잖아요. 죽습니다. 또. 자, 소화기계가 약하고 호흡기계가 약하니까 몸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허약 체질이 오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왜 허약해져요? 호흡기계하고 소화기계가 약해지니까 뭐가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하다. 그래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예,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예, 다 어깨가 경직돼서 부대져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성인들도 그렇고 20대, 30대, 뭐 10대들도 마찬가지지만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가 잘 안 낫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매일 약을 먹어. 근데 막 2주, 3주 아주 심한 사람들은 한 달도 가는 사람도 있어. 보통 의사가 감기약 며칠분 줘줘요? 3일 본적. 3일에서 많아야 4일. 아주 막 얘기해야 5일 줘요. 근데 거의 3일이죠. 감기약을 먹으면 3, 4일 안에 나야 돼. 일주일씩 가고 그러면 안 돼. 근데 특히 막 2주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있는데 이 앞쪽이 말고 뒤쪽 경추뼈. 지금 우리 견갑골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견갑골 위에서 이렇게 그냥 팔꿈치로 쭉 누르세요, 여기 다. 그 다음에 목뼈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팔꿈치로 이렇게 이 부위를 거기만 팔꿈치로 좀, 예, 한 군데 누르는데 한 5초씩 눌러서 거기만 좀 눌러주시면 약 먹고 있는 아이들은 2, 3일 안에 금방 나요. 뭐 일주일, 2주일, 뭐 2주일 간 아이들도 있잖아요. 약 먹고 있어? 그러면 여기 딱 눌러주고 보내세요. 그러면 2, 3일 안에 다 나요. 바로 나니까. 이게 막혀가지고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약이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지, 예? 코, 입, 기관지 이런 데로 가야 될 거야, 약이. 근데 여기서 혈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약이 글로 안 가주는 거예요. 약은 먹었는데 약이 일로 안 와. 그냥 다른 데만 가고 그냥, 예, 바깥으로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약발이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약발이 안 받는다. 약발이 안 받는다 얘기하니까 또 그렇네. 자, 한의원 갔더니 몸이 약하다고 그래갖고 뭘 먹으래요? 한약 먹으라. 한약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몸이 약하대. 그래서 한약을 먹어. 몸이 약하다고 하면 기혈이 막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박혀 있습니다. 막혀 있죠. 막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약한 거예요. 막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 기혈을 열어주고 한약을 먹어야 될까요? 그냥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한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열어주고 먹는 게 좋습니다.
기혈을 열어주고 한약을 먹어야지. 자, 어딜 열어요? 자, 소화기가, 호흡기가 약해 있으니까 당연히 면역력 떨어지면서 약해져 있죠. 어깨 빨리 풀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오장육부로 가고 있는 신경이 내 척추뼈를 쫓아 내려오면서 척수신경이 내 오장육부로 다 가지고 그래서 척추 옆에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근본은 어디예요? 뒷목이고 뒷심이죠. 뒷목, 뒷심, 뒷목은 어깨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풀면 되고요. 뒷심은 소화기 계통이니까 척추뼈 풀면서 뒷심까지 풀어주면 혈이 다 열려요. 요렇고 난 다음에 한약을 먹으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몸이 약해서 한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여기를 열어주고 난 다음에 드십시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자궁이 약해가지고 자꾸 유산을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어떤 뭐 자율신경의 문제에 의해서 뭐 소화계통이 약해갖고 뭐 한약을 먹는다든지 아니, 다양하게 와요. 근데 딱 만져봐갖고 혈이 막혀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냉장복을 한 시켜요. 그리고 열어주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드세요. 이제 그러는 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몸이 달라져. 오늘은 어, 자 이런 이런 운동 이 운동 아세요? 이 운동 이게 지금 승모근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자 팔을 이쪽으로 최대한 잡아 당기고 팔을 뒤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최대한 잡아 당기고 머리를 당긴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야 승모근이 늘어나요. 그래야 이 승모근이 벌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이렇게 해갖고는 그냥 서가지고 몸만 이렇게 해갖고는 자극이 안 가죠, 그죠? 어깨를 최대한 잡아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승모근이 많이 늘어나죠, 김태희 과장님?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모님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애들이 몸이 막 이렇게 너무 굳어지니까 어깨 막 스마트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어깨가 굉장히 경직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깨를 이렇게 벌려주는 운동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귀 옆에다 대고 뒤로 몸을 제끼면서 어깨를 쫙 벌려요. 어깨를 쫙 벌리세요. 그 다음에 고개를 살짝 당기세요. 이렇게. 그래서 뒷심이 힘 쫙 들어가야 돼. 자, 호흡 내뱉고, 네.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후, 들어 마시고. 요거 자주 해주시면 핸드폰으로 인해서 구분등, 라운드 숄더, 거북목을 세트로 해결하는 운동법입니다. 네, 세트로. 그 다음에 승모근이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당겨주는 운동. 이렇게 당겨주는 운동. 지금 본 운동. 예. 그 다음에 하나 또 해줘야 될 게, 요게 지금 어깨 위쪽의 문제잖아요. 어깨 위쪽을 풀었잖아요. 자, 몸을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뒤를 돌아보는 운동. 이게 뒷심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부모님들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특히 요거하고 트는 운동 이거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아이들 핸드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자 등이 구부러져. 등을 굽으니까 구분등도 만들어지죠. 구분등 만들어지죠. 구분등 만드니까 어깨가 말리죠. 라운드 썰도 생기죠. 그 다음에 거움 만들어지죠. 자,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자세를 부모님들이 왜 싫어할까요? 아이들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몰라. 모르면서 이 자세를 많이 하면 우리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자, 바르게 앉아보세요. 바르게 앉아보세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호흡해 보세요. 편하게 숨을 쉬어요. 편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하는 자세로 완전히 몸을 말아보세요, 이제. 등을 말고, 라운드솔도 만들고, 목도 완전히 이렇게 거북목 만드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숨을 쉬어보세요. 최대한 몸을 말아놓고, 숨을 쉬어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숨 쉬어보세요. 김태희 과장님, 네. 이 어떠세요? 호흡이 좀 더 긴 것이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빨리 하려면 큰 호흡을 해보세요. 크게 들어 마시고, 크게 내뱉고. 네. 다시 말아서 이제 해보세요. 말아서 크게 들어 마시고 크게 내뱉고를 해보세요. 쉬어져요? 예, 호흡이 끝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되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호흡 기계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허약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뭐예요? 소화기계하고 호흡기계가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내 몸이 약해진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혈이 막히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느낌으로 아는 거야, 엄마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똑바로 앉으셔가지고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왜? 구분등 만들고 라운드솔도 만들고 구분인 상태에서 심호흡 해보세요. 그 엄마들한테 이거 시켜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소화기계, 호흡기계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게 심한 아이들은 허약체질이 된다. 예, 그런 원인에 의해서 허약체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가르쳐줬던 이런 운동들 집에서 자주 해주면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 많이 한 거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운동 가르쳐 준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설명해 주면서 하셔도 되고 뭐 나중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창간 수업할 때도 부모들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런 거 관심 있어 하는 입간 상담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시켜보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육관에서 이렇게 한다. 지금 내용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오늘 체육관에서 이 운동하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우리 요즘 아이들이 이런 자세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늘 설명한 거 쭉 쓰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도장에서 이런 운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밴드에다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자꾸 도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하셔야 돼요. 어필. 그래서 우리 도장에서 그냥 기술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에도 계속 신경 써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들은 뭐냐면 컨셉을 바뀌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상담을 꼭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컨셉 바꾸는 거는 이거는 막 해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내가 막 만들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올렸어. 뭐 밴드에다도 올리고.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자세하게 보지 않아. 그래서 우리 도장의 컨셉을 바꾸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컨셉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상담하는 거야, 상담. 상담할 때는 그 아이를 대상으로 엄마하고 내가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한 명의 아이를 공통 분모잖아, 이게. 엄마도 아이한테 관심이 많고, 이 아이를 지금 내가 입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도 관심이 많아. 근데 그 아이 몸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는 이거를 아주 잘 듣는다고. 그리고 딱 꽂혀요.
우리 도장은 이런 도장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그다음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정확하게 우리 도장이 뭘 하고 있는 도장인지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상당. 그래서 가장 어렵긴 한데 그걸 하는 것들이 가장 빨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해서도 올리는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죠. 그런데도 해야지, 작업. 어이, 오늘 들어오자. 자, 입냄새가 난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체한 적이 있다. 그죠? 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한 적이 있다. 체한다. 체하는 게 위장이 안 좋아서 체해요? 뒷목. 네. 언제 체하냐면, 내가 이걸 체하는 사람들은, 새끼 좋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씨. 여기, 열받아, 씨. 아, 그러고 나서 밥 먹으면 어때요? 이때 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냥 없던 돈이 갑자기 너무 기분이 해피해. 이럴 때 밥 먹으면 체해, 안 체해? 합니다. 체하는 사람도 이럴 때 밥 먹으면 안 체해. 왜? 그때는 목 어깨가 경직되지 않았거든. 그냥 편안하거든. 네. 그래서 체한다는 거는 뒷목에서 우리가 지금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번. 예? 유형 1번. 유형 1번. 뒷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 어깨가 자꾸 이렇게 경직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신경 쓰고 약간의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태에서 밥 먹으면 무조건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체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경직돼 있다. 예. 한 달에 한두 번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경직돼 있는 사람. 근데 소화가 잘 안 된다. 아주 경직돼 있지는 않고 좀 덜 경직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지, 여기까지. 나중에 이제 성인부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어깨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운동 가르쳐 줘야 돼, 이 운동. 아까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운동. 예, 그런 운동들을 이런 사람들한테도 꼭 가르쳐 줘야 되고, 자, 목하고 어깨 문제는 호흡기계였고, 호흡기계가 신경계를 건든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뒷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뒷목은 뭐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오고 있는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뭘로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자,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체한 적이 있다.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호흡법. 얘가 근본이잖아. 호흡 메커니즘에 의해서 후두골과 두개골의 움직임이 생기고 신경계가 돌아.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몸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받으면 막 자극하고 이러는 거요. 그래서 이 움직임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호흡법이잖아. 그러면 이 호흡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럼 얘부터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호흡법이 명상, 단전호흡.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시키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신경 쌓이면서 스트레스를 다운시켜주고 몸을 릴렉싱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예,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 쪽에 디심에 문제가 있고 소화가 안 된다, 체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게 호흡이에요, 호흡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르쳐 줬던 운동법. 그래서 호흡법과 운동법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예민하고 막 이러니까 내 몸이 더 예민해지면
그래서 이 호흡을 밥 먹듯이 하세요. 그러죠. 밥 먹듯이 해라. 그냥 앉아갖고 막 1시간씩 해야 되느냐? 바빠 죽겠는데, 그거 못 하시니까 밥 먹듯이,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버스 타고 어디 갈 때 수시로 해라. 호흡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4초 들어 마시고 6초 내뱉고, 심호흡을 길게. 근데 이게 우리가 좀 호흡이 짧은 사람들도 이것도 힘들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분에 6번 정도 뭐 해라 그러는데 이것도 힘들어하니까 초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 둘, 조금 빨리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뱉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그래서 뭐 바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분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라. 호흡을.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요. 자, 배가 아프다라는 것들은 어, 잠깐 내려가 볼게요. 살짝만. 아이고요. 자, 여기 보면 그 승모근이 우리 지금 여기 후두골에 붙어가지고 승모근이 T12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후두골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뒷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뒷목 중앙요하고 뒷심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승모근이 후두골에도 붙어 있고 뒷목에도 붙어 있고 뒷심에도 붙어 있네. 그래서 승모근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늑골뼈하고 늑골뼈를 이렇게 이으면 여기에 붙어 있는 뼈가 T6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한 적이 있다. T6번, T6번. 그래서 이 T6번 여기를 만져보면, 많이 아파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도톰하게 부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9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를 일단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부위, 지금 마지막 늑골 있죠? 마지막 늑골에서 아래쪽 부위. 그 다음에 소장은 여기에서 나와요. 그 윗늑골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D심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D심. 여기를 우리는 D심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뒤로 제끼는 것들을 해보면 여기가 뻐근해지면서 그 다음에 살이 많이 쪘거나 네, 운동하기 싫어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여기를 두드려 보세요. 여기를 두드려 보면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으로 장으로 가고 있는 혈들이 지금 다 막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장기 기능들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저기를 막 두드려서 풀어주면 좋겠죠. 저기도. 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핸드폰 많이 하거나,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기가 많이 굳어요. 근본이니까. 음, 근본이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변을 잘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이 막 부서지는 뼈고, 변이 얇고, 설사가 나온다. 그럼 어디에요? 뒷심이에요, 뒷심.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뒷심이 굉장히 경직된 거야. 제가 오래 그랬거든. 예. 골프를 칠지도 모르면서 그냥 레슨도 안 받고 혼자서 막 냅다 친 거야, 그냥. 그랬더니 이 뒷심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막 살살하는 거예요. 예? 완전 막
물변이 나오더라고. 나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여기를 했더니 와, 손도 못 대게 아파, 손도 못 대게. 그래가지고 골프공으로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골프공으로 그냥 막 비볐어. 근데 그 다음날 싸웠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문제나 거기를 과하게 써가지고 완전히 굳어져 버리게 되면, 혈이 막히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체형성 설문지는 선천적인 문제들을 하는 거고, 나이가 지금 40대, 50대 넘어간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랬느냐, 다시 물어보러 그러잖아요. 그럼 후천적으로 어떤 직업의 문제나, 나처럼 이렇게 막 운동을 막 안 좋은 자세로 막 했을 때, 거기가 굳어져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 혈만 열어주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가 아니라 좋아져요. 자,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뒷심 얘기했잖아요. 뒷심이 안 좋아지니까, 뒷심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코어가 약해지고, 코어가 약해지니까 배심이 없으니까 꼬부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분등, 라운드설도 고음이 만들어진다. 요 바른자세 노드맥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지금 다 그려져 있는 게 바른자세 노드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뒷심이 안 좋아지면, 소화계통이 약해지고, 예, 소화계통이 약해지고, 복통, 그 다음에 자주취향,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그 뒷심이 약해지고 나면, 12번. 12번은 뭐냐면, 요게 이제 골반변인데, 요게 요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통. 허리 아픈 거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은 뭐냐면, 원인 없는 요통.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다. 허리가 아픈데 원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래요. 아니, 디스크가 조금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디스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는 거야, 그런 거는. 근데 의사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엑스레이나 MR을 찍었으니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뭐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MRI를 특히 찍으면 변명이 나와야 돼. 변명이 나오지 않으면, 의뢰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변명을 꼭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뭐, 디스크 초기.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원인이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앉아있으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불편해요. 특히 바닥에 앞바다리 하고 앉아있으면 못 앉아있어요. 잘 못 앉아있어요. 되게 불편해. 허리가 막, 그래갖고 막 자꾸 움직여. 허리가 불편해요. 그럼 어디 해야 되냐? 저 벽에 가고, 벽에 가서 이렇게 벽에 기대 앉아있어요. 그 허리에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자식 식당에 가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 자식들이 거의 없어졌죠. 한국도. 예전에는 다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인 없는 요통을 하고 정말 허리가 아플 때는 뭐냐면, 어, 이 사람들이 정말 허리가 아플 때는 그냥 누워있으면, 앉아있으면, 그쵸. 누워있어도 아파요. 누워있어도 아파요. 앉아있어도 아프고. 근데 서 있으면 괜찮아. 서 있으면 허리가 나. 그래서, 그때 아프고요. 이 13번은 뭐냐면, 13번은 아까 장요근 골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원인이 없는 사람들이고,
얘는 골반변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허리가 아플 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아파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잠깐만 있어봐. 서서 일어나는 사람 있죠? 그래서 딱 일어나면 괜찮아. 예, 그 사람들이 이 장요근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쫙 늘어나줘야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지니까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요. 이게 아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요통이 없는 상태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잔다. 그렇죠. 옆으로 잔다. 장요근이 수축돼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이게 아플 때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려 할 때 빨리 못 일어나는 거. 이게 장요근이 수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통이 없을 때는 수축돼 있기 때문에 똑바로 못 자고 옆으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잔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뭐예요? 골반변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번은 한 자리에서 자지 않고 굴러다니면서 잔다. 여기 밑에 있는 근육들이 다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방근, 장요근, 그다음에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이 근육들이 다 경직되어 있는 상태,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좀이 쑤세요, 안 쑤세요? 막 좀이 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스트레칭 해야지, 스트레칭.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막 아파오죠. 그래서 막 스트레칭 해야죠. 그래서 가만히 자고 있으면 못 자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리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하지순환을 막기 때문에 다리가 막 시리다, 잠잘 때, 뭐 애리다, 발이 차다, 뭐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막 그 좀 뭐 근질근질하다, 뭐 애리다 이런 느낌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엉덩이 근육이 다 굳어져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굴러다니면서 잔다. 네, 그것들이 근육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리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 막 풀어주고 몸을 전체적으로 자기 전에 한 번씩 건드려주면 편안하게 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관장님들이 해주지 말고 부모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관장님들이 나중에는 꼭 세미나를 하셔야 돼요. 키성장, 그 다음에 비만, 바른 자세. 요런 거. 그래서 분기별로 하셔도 되고, 연애에 한 번씩 하시고,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종류를 바꿔가면서. 특히 유치원들 하려면, 유치원생들 잡으려면, 키성장하고 바른 자세는 필히 건드려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키성장하고 발효자세 같은 경우는 초에 좀 하고 보편적으로 유치원생들이 3월 달에 들어올 것 같은데 3월 달에 안 들어와요. 5월 달에 들어와요. 5월 달에. 왜냐하면 3월 달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적응 기간이 필요해. 유치원을 이제 처음 가봤잖아. 근데 유치원 처음 갔는데 첫과까지 보낸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많이 들어와요. 5월 달에. 그래서 그 전에 한 4월 달쯤에 하고 그다음에 애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기에 또 이렇게 한 번씩 꼭 세미나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때 할 때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하지 말고 기성장하고 바른 자세. 부모님들이 최대 관심사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근육들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들이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은 여기 3번은 아플 때 내가 얘기 안 했잖아요. 요게 이제 뭐냐면 3번은 주변 근육의 긴장, 그래서 이상간의 긴장이 되게 되면 자골신경통.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게 자골신경통하고 있으니까 자골신경통하고도 디스크의 문제죠. 그래서 자골신경통하고 디스크의 문제가 4번에 14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뒷심의 문제가 오이씨,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뒷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엉덩이 근육이 굳어지면서 중둔근하고 그다음에 소둔근에 문제가 생기면서
햄스트링 근육과 비복근에 문제가 생기고 다리 쪽으로 이렇게 하지 순환에 장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리 힘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 중에 내가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이 다 이 소등근 문제예요. 소등근 문제. 그다음에 지금 여기 빨간 표시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되게 아파하겠죠. 뼈를 건들면서. 뼈를 건들면서 아프면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잘 못 일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 여기 만져보면 되게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근육에 힘을 써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많이 안 나타나고 성인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운동선수들은 꼭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운동선수들. 선수들은 여기 꼭 한 번씩 만져요. 근육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혈이 막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육이 좀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가 다 굳어져 있어요. 여기가. 자, 그다음에 어, 품새. 품새 선수들은 햄스트링 근육 터지는 선수들이 있죠. 이 품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발차기를 강하게 차고 높이 차고 막 근육을 최대한 늘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비복근에 지오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많아요. 이거는 50대 넘어가 40대 50대 넘어가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다리에 지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뭐 이게 지나는데 풀어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아주 심해서 이게 풀었는데도 안 되면 마그네슘 좀 병원에서 약국에서 좀 사다 드시라고 그러고. 예, 근데 거의 대부분 풀면 다 없어져요. 근데 내가 풀었는데도 잘 해결 안 되면 마그네슘 드시면 되고. 햄스트링 근육 터지는 친구들은 미리 예방해야 되겠죠. 왜 터져요? 여기 근육이 왜 굳었어요? 틈새 선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체형 분석 설문지에다가 예? 체형 분석 설문지에 9번하고 1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1번에다 체크한 아이들은 햄스트링 근육 꼭 터져요. 그냥 공식이에요. 11번에다가 체크를 하는 아이들은 햄스트링 근육이 살면서 꼭 터지게 돼 있어요. 품새를 한다. 100%에 100%. 꼭 한 번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래 가요.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자주 터져요. 그래서 품새하는 아이들은 11번에 체크를 하는 거를 꼭 예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D심 풀어주는 운동을 아주 생활화 시켜야 돼요. 생활화. 그래서 매일 준비 운동할 때 D심 풀어주는 운동을 거기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중둔근 있죠? 예. 중둔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마사지 볼 같은 걸로 예. 계속 거기 풀으라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근육 같은 경우는 거기 저 폼롤러 그다음에 중둔근도 마찬가지고 폼롤러나 마사지 볼 같은 경우로 계속 풀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서 그 설문지 딱 받아보면 이 친구 어, 어 햄스트링 근육 터질 놈 그렇게 딱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빨리 지금 하려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분석하면서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예요. 족저근막염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디로 와요? 자, 어디가 가장 심해요, 지금? 저기, 햄스트링 근육, 아니, 햄스트링 근육. 아클레스건. 아클레스건을, 비복근, 그러니까, 뭐야, 족저근막염이 있는 아이들은 이 아클레스건을 아주 강하게 풀어봐야 돼, 강하게.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45도로 이렇게 눌러보시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도 이렇게 강하게 눌러보면, 이게 성인들 같은 경우는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게 와요. 발바닥이 막 전기 오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하게 와. 그래서 거기 꼭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 안쪽에 이 복숭아뼈 있는 데 있죠? 여기에는 사진이 없나? 네, 여기.
요 복숭아뼈를 이렇게 돌아오는 여기를 한번 이렇게 긁어보세요. 이렇게 긁어보면 거기도 막 심한 아이들은 발바닥까지 막 찌릿찌릿하게 와요. 그래서 아킬레스건하고 저기 그 종골두 비복 저기 뭐야 이게 그 근육 밑으로 어? 근육 밑으로 여기 막 긁어보세요. 그 다음에 근육을 여기 근육 지금. 근데 병원에서는 여기 족저근만 풀잖아요. 족저근만. 근데 원인은 일단 근본 저기 바로 얘들을 때리는 원인들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자, 쭉 올라가서는 어디에요? 햄스트링 근육 비복근, 그 다음에 중둔근, 더 올라가면 요만형근, 더 올라가면 뒷심. 그래서 뒷심, 배심, 허리심, 그러니까 뒷심도 약하고 코어 근육도 약하고 그래서 엉덩이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엉덩이 근육들의 기혈이 막히니까 하지순환 장애가 오게 되고 하지순환 장애들이 오니까 저 밑에 족저근까지 기혈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하고 산소를 여기다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근육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운동 갑자기 하게 되면 알배듯이 그렇죠? 네. 이 근육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 쓰니까 저 근육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근육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몸에 정의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일강에 설명했죠. 이 족저근을 어떻게 부모들한테 얘기할지 일강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나?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뒤집기 하고 기어다닐 때 요람 타고 그쵸? 아, 예. 예, 걸어 다닐 때 아니 저기 기어다닐 때 보행기 타고 태어나면 요람 타고 보행기 타고 걸어 다닐 때 유모차 타고 애들 하고 다니고 뛰어다녀야 될 때 차 타고 그다음에 평지 걸어 다녀 봤냐고 아주 이렇게 울퉁불퉁 하는데 걸어 다녀 봤냐고 어른들 할 때 뭐하고 뛰어다녔냐고 어렸을 때 거기가 평지였냐고 울퉁불퉁 하는데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못하니까 여기 뭐야 이게 밸런스 쿠션 그런데 올라가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막 몸이 흔들리니까 발에 막 중심 잡으려고 힘주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막 뛰어다녔으니까 밸런스 쿠션이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목, 발바닥 이런 근육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운동할 때는 족저근막염 뭐 이런 거 뭐 족저근막염이 뭔지도 몰랐어 그때는. 왜? 어렸을 때 하도 뛰어놀아가지고 이게 다 강화가 됐거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근육이 엄청 약해 있다고. 근데 이런 거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해줄 게 없으니까 무조건 쉬라고 그런다. 근데 와서 또 운동하니까 또 뛰니까 또 아파. 아이고, 나 태권도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도장에서 이런 것들은요, 입간할 때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별로 이 아이한테 설명할 게 없어. 그러면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 요즘에 줄넘기나 태권도 도장이나 뭐 이렇게 그 스포츠 활동하는 데 가면 이 족저근막염에 아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를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도장에서 이런 것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족저근막염 강화 운동, 발가락 우리 조이기, 펴주기, 예? 이런 거부터 그다음에 예? 수건 밑에다 깔아놓고 엄지발가락으로 찝어 올리기 이 족저근막염 발달 운동 시키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책상 밑에다 수건 깔아주라고 그랬죠. 찝어 올리기 연습하라고. 그런 운동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족저근 발목 강화 운동들을 단계적으로 쭉 시켜서 이런 현상들이 안 만들어지게끔 강화시키는 이게 도장에서 해야 될 일 아니야?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예. 이런 것도 전화 않고 있다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나 도장 가기 싫어. 뭐 그러다 보면 권태기 생겨갖고 안 나와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근데 부모한테 미리 얘기해 놓는 거야, 미리.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이런 족저근막이 생겼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선을 시켜나가는 운동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켜나가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 발육할 수 있게끔 그런 거 만들려고 도장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우리 도장 보내야 돼. 딴 도장 가면 이런 거 안 해줘. 우리 도장만 하잖아. 응? 그래서 이런 거 잘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상담할 때 분석할 때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좀 잘 안 들으려 하는 분도 있고요. 이쪽에 관심이 약간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다른 아이들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도장은 이런 도장이라는 컨셉을 알려주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광에 좀 얘기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하체 부실. 성인들 가리키다 보면 하체가 부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부위들이 굳어져서 그 다음에 하체 비만. 하체만 뚱뚱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 이 골반 근육 문제예요. 골반에서부터. 그래서 DC 문제로 인해서 골반이 근육이 경직되면서 하지 순환 장애가 지금 다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자, 마이너스는 뭐냐면 아예 안 내려가는 거야. 산소와 영양소가 밑으로 안 내려가서 하체가 부실한 거고, 얘는 내려갔던 것이 올라오지 않아. 예. 그래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 붓기가 있는 거야. 하지 붓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체만 통통하게 살이 찌는 거야. 상체는 마르고. 그래서 엉덩이 근육에서 기혈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온다. 자, 어휴, 오늘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지고 빨리 시작을 안 했더니 너무 많이 늦었네. 자, 다음 주에는 요거 이제 바른자세 로드맵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를 이 한 장 안에서 다 설명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체형 분석 설문지를 보고 그다음에 바른자세 로드맵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설문지에 작성했던 거를 이 한 장에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겠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범 관장님. 노범세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꾸 이름을 바꿔. 아, 네. 잠깐만요. 녹화를 끄고. 뭐가 중지.